뉴스 비하인드 이번 주에는 이상원 뉴스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태우 대구 MBC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열심히 글을 올리시는데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사용을 주제로 하고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홍 시장 말고도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지금 활발하게 자신의 의견을 SNS를 통해서 표출하기도 하고요. 기업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기업의 미래 전망, 지향점도 가끔 페이스북에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만큼 페이스북을 쓴다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쓴 글을 엮어놓은 책이 3권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상훈 기자, 홍 시장은 왜 이렇게 페이스북에 열심히실까요? 본인 스스로 밝힌 대목이 있는데요. 2018년입니다. 페이스북을 엮어서 두 번째로 펴낸 책 섬을 통해서 이유를 밝혔습니다. 꿈꾸는 로맨티스트 홍준표의 페이스북 희망 편지라는 책에서 내가 페이스북을 일기처럼 매일 쓰는 것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도권 언론의 평양성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트위터 하나로 반트럼프 진영의 모든 언론을 상대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곧 알게 될 겁니다. 매일같이 일기처럼 쓰는 페이스북은 내 인생의 기록이자 내 생각을 정리하여 후대에 남기는 개인 실록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편향된 언론에 직접 대응하겠다라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열심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니까 지난 4월이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냥 행정에 전념하시라 이렇게 쓴소리를 하니 홍준표 시장이 그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페이스북에 글 쓰는 데는 10분이면 된다. 행정에 전념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태우 기자, 10분이면 됩니까?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년 동안 페이스북에 391건의 게시물을 썼습니다. 그중 301건은 최소한 한 번 이상 수정을 했는데요. 건당 수정 횟수를 보면 3.17회입니다. 또 어떤 것들을 보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수정을 하는데요. 수정에 수정을 거치다 보니 날짜를 넘겨서 수정한 것이 21건이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12월 22일 게시물입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성남FC 후원금을 두고 설전을 벌였는데 다음 날인 23일까지 수정을 이어가면서 12번 고쳤습니다. 글도 늘어나서 800자 가깝게 됐고 또 격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자기를 잡기 위해서 경남지사 사업을 대부분 재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긴 글을 이어갔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 말대로 평균 3회 이상 정도 수정을 하고 때로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되는 건 날을 넘겨서까지도 수정을 한 게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글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상훈 기자, 분석도 한번 해봤다면서요? 네, 페이스북을 한 달가량 게시물에 시간대별 수정 내역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4월 15일부터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모니터링을 시작했기 때문에 3월 16일부터 6월까지 약 3.5개월치 동안의 구체적인 수정 내역을 확보해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페이스북 글 중에서 이 기간에 쓴 글이 118건인데요. 118건 중에서도 93건이 1회 이상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한 글이 전체의 80%가량이 되어서 실제로 10분만으로 이 글 수정 작업까지 다 마무리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것보다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페이스북에 시간이 들이는 것 같은데 노력도 시간도 많이 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 기자, 이 분석한 기간 동안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게 가장 많이 거치고 가장 힘을 줬다고 할까요? 가장 많은 정성을 들여서 수정한 내용이
홍 시장을 비판한 하태경 의원, 그래서 이 험지 출마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하태경 의원을 다시 비판한 내용의 이런 많은 수정과 정성을 들인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네, 홍 시장이 대통령 측근들이 험지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곧장 하태경 의원이 홍 시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받아친 이후에 쓴 글이 문제가 됐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6월 14일자 페이스북인데요. 홍 시장은 6월 14일 아침부터 자신의 정치 역정을 설명하고 하 의원을 비난하더니 무려 13번 이 글을 수정했습니다. 홍 시장 말대로 첫 작성에는 10분만을 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수정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8시간 24분을 이 글 작성에 공을 들였습니다. 대구시가 공개하고 있는 홍 시장의 일정을 보면 이날 홍 시장에겐 별다른 외부 일정이 없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은 지난달 23일이죠. 여타 방송들, 그날 당일날 방송된 여러 채널의 방송을 보면 줄곧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계속 올리고 있는 이 페이스북 내용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이날 대구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한 날입니다. 그날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주 여러 건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걸로 나타났는데 그렇지요, 이태우 기자? 네, 아까 전에 그 홍준표 대구시장은 평균 하루에 한 건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날, 그러니까 6월 23일은 페이스북을 8건이나 썼습니다. 그 가운데 한 건을 지웠으니까 결국 7건이 남아있는 셈인데요. 이날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제 제외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모양이죠. 이때부터 대구경찰을 비난하는 글을 쏟아냅니다. 뒤에 수정을 해서 살짝 날짜가 바뀐 것이 있는데요. 어쨌든 수정 시각을 고려하면 페이스북에 36번을 접속했습니다. 업무 시간 20분에 한 번 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 페이스북에 남긴 특별히 관심을 보이거나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이상훈 기자.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언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잘못 홍보되고 있거나 잘못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 내가 페이스북을 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이유를 밝혔기 때문에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된 내용들은 대구시정 홍보, 대구시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었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주된 관심사 대구시정입니까? 그렇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390건이 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었는데 시정보다는 정치 현안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내 사안에 대해서 훈수를 둔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홍 시장의 페이스북 활동을 시정과 현안, 정책, 신변 잡기로 구분해서 살펴보면요. 시정은 37.3%에 그쳤지만 현안은 46.0%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현안을 다시 국내 정치 일방과 국민의힘 당내 사안으로 구분해야 할 정도로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잦았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나 김재원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전당대회 등의 내용이 정치 현안글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네. 주로 홍 시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하는 이유가 언론이 잘못 보도하고 있는 혹은 언론이 갖고 있는 편향성에 맞서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태우 기자, 그러니까 전체 활동 중에서 주로 언론 보도 반박하거나 논평하는 내용도 이런 내용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KBS 수신료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사톡톡 뭐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다양한 언론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보도 내용이 거슬리면 그 언론을 거론해서 바로 문제를 삼았는데요. 언론을 언급한 게시물만 35건, 전체 게시물의 9%에 해당합니다. 잘 알려진 경우가 그 연합뉴스 사건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청 식당에서 칸막이를 해두고 식사를 하는 것을 황제의전이라는
보도를 했는데 홍 시장은 그 연합뉴스 구독료를 끊겠다고 했었죠. 다음은 영남일보 보도였는데요. 지수원 다변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삼는 기사를 쓴 뒤에 이 기사를 보고는 어이없다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 이후로도 노컷뉴스, 국민일보, 한국경제 그리고 대구 MBC에 지금 보시는 이 시사톡톡에 관련돼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희들 시사톡톡을 보고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폄훼하고 오도한다면서 악의에 찬 편파 왜곡 보도라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 방송 말미쯤에 저희들이 경찰이 시청 동인동 청사 압수수색한다는 내용 짧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홍준표 시장이 경찰이 시청 청사 출입하는 걸 막고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짧게 사실관계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계가 지난 23일 아침 8시 30분경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해서 오후 1시 무렵에 수색을 마쳤습니다. 압수 물품 박스 1개 분량의 압수 물품을 확보해서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요. 현장에서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남겼지만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 시장은 오전 9시쯤 경찰이 막 나간다면서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기도 했고요. 이후 여러 차례 많은 분량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퀴어 축제에 대한 보복은 따져보면 아니라는 게 확실해 보이긴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6월 9일에 청구를 했고 발부는 16일입니다. 퀴어 축제로 경찰과 시청 공무원이 충돌한 것은 그 다음 날인 17일이거든요. 홍 시장이 경찰의 버스 우회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게 12일인 것만 따져봐도 경찰의 영장 발부가 그보다도 사흘 앞서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취재하신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